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라카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아무리 찾아도 너무 쓰잘데기 없는 정보도 많고 온통 광고 도배질에 정말 궁금한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여튼 뭐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들 여행 초보자라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총 3가지 파트로 나눴고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보라카이로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보라카이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은 관광인지 휴양인지 뭐 2가지 목적이 있겠죠. 보라카이는 휴양의 목적이 강한 섬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휴양의 목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또 자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수영하고 또 자고. 그리고 보라카이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는데 그걸 너무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건기에도 갔다 와봤고 우기에도 갔다 와봤지만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 온종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햇빛이 짱짱하다가도 미친듯이 비가 내리고 미친듯이 비가 내리다가도 바로 5분 뒤에 햇빛이 짱짱거리는 거, 그게 바로 우기입니다. 한 10분 정도 내리다 말고 다시 또 해가 짱짱해요. 우기 같은 경우에 날씨 정보를 보시면은 일주일 내내 비 오는 날씨로 돼 있을 텐데 막상 가보면 그렇진 않아요. 햇빛도 되게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날도 있을 거고, 한마디로 우기라고 해서 하루 종일 비 오는 날씨는 아니다. 내려봤자 하루에 한두 번, 그것도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그러다가 그치는 게 우기입니다.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비행기, 숙박을 빼고는 1인당 30만원, 총 둘이서 60만원을 사용을 했고요. 그 돈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어떤 리뷰를 보니까 하루에 10만원?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다만 마사지를 받는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물가가 그렇게 싼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적인 액티비티나 마사지에 관해서 물가가 싸지 않을 뿐이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부가적인 것들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싸니까 비싼 마사지를 받거나 비싼 액티비티를 즐길 게 아니라면은 60만 원이면은 4박 6일 또는 3박 5일 여정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사지 비싸다. 마사지 비싸다. 비행기 표 같은 경우에도 바로 한 달 전까지만 잘 검색을 해서 예매를 하면은 저희는 둘이서 왕복 비행료가 33만 원이었어요. 싸게 갔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가격에 갔다 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행기 가격은 천차만별이라서 숙박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총 5박을 머물렀는데 1박당 98,000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비싸면 12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정해진 건 없고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숙박과 비행기표를 끊었다 그러면은 쓸데없이 거기서 펑펑 쓰지 마시고 돌아와서도 어차피 본인들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펑펑 쓴다는 생각에 환전하지 마시고, 물가가 그렇게 싸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2명에 6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생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곳은 리조트인데 보라카이에서 가장 큰 리조트예요. 페어웨이 블루워터 리조트라고 화이트비치 반대편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타 숙박시설과 비교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았고 수영장이 많았고 넓었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전용 비치도 있고 여러모로 저희에게는 가장 유리한 리조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 리조트로 잡았고요. 이 리조트의 유리한 점은 수영장이 굉장히 많아요. 6개인가 7개가 되고, 또 전용 비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뭐 해수욕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그걸 간편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조트에서 많이 머물 거라 그러면은 이런 식의 좀 다양한 부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리조트를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라 뭐 액티비티라든지 많이 돌아다닐 거라 그러면은 굳이 좋은 리조트, 호텔을 안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픽업 샌딩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라카이로 떠나기 전에 픽업 샌딩 예약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가격이 좀 비싸요. 뭐 17만 원 하는 곳도 있고 18만 원 하는 곳도 있고, 또 뭐 공동구매처럼
세레스 버스라든지 그런 걸로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싼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따로 예약을 하지 마시고 가서 흥정을 해서 직접 타고 보라카이로 들어가 보세요.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하고 직접 몸으로 부닥치고 겪어보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만 즐기신다 그러면은 아무 추억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픽업 샌딩도 예약을 해봤고 또 직접 셀프로도 이용을 해봤는데 둘 중에 앞으로도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직접 셀프로 흥정을 해서 보라카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픽업 샌딩이라는 게 정찰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업체에서는 액티비티를 예약을 해야지만 픽업 샌딩 예약을 받아주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픽업 샌딩 예약만 받기는 하는데 다른 팀과 합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단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셀프로 하신다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챕터 2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픽업 샌딩 예약 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환전이 있는데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하고 달러를 가지고 보라카이로 들어가서 페소로 바꾸겠죠. 우리나라 돈에서 달러로 환전을 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은 환율 우대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마세요. 80%든 90%든 100%든 겨우 많아봤자 1달러 차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환전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환율 우대에 좀 더 유리한 걸 생각해 보실 문제긴 하지만은 뭐 100만원 60만원 50만원 뭐 100만원 아래로 환전을 한다 그러면은 80%든 90%든 100%든 많아봤자 1달러 차이. 그러니까 너무 막 80% 90% 100%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은행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까운 은행으로 가세요. 솔직히 뭐 그런 분도 봤거든요. 100% 환율 우대를 받겠다고 자기 집 앞에 은행을 냅두고 저 멀리 뭐 차 타고 어딜 가는데 그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뭐 2, 300 뭐 4, 500 이렇게 환전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환율 우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짐 싸기가 있는데 보라카이는 다른 어떤 관광지랑은 다르게 들어가는데 매우 힘들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칼리브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까띠끌란 항구로 가서 항구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한 15분 정도 보라카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보라카이 항구에서 다시 또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체로 10에서 15분 정도를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짐을 최소한으로 싸세요.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너무 바리바리 싸지도 말고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얇은 옷들도 많잖아요. 여벌의 옷을 싸더라도 가방에 그렇게 많이 부피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튜브를 챙긴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짐이 과다하게 많아지니까 최소한의 짐을 싸시고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항공으로 짐을 붙인다고 한들 보라카이는 들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직접 들어야 되는 짐도 꽤 많아요.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싸시길 추천드리고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거는 뭐 여벌의 옷가지들, 뭐 약품 이런 것들만 챙기시면 되고 저도 솔직히 이번에 짐이 꽤 많았는데 지금 뒤에 보이시는 영상들 저는 휴양의 목적도 있지만 영상 촬영을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바리바리 챙기긴 했지만 솔직히 이런 목적이 없었다 그러면 기내 수화물 짐으로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짐 너무 많이 챙기지 마시고 최소한의 짐으로 가시길 정말로 추천을 드릴게요. 뭐 부가적인 준비물들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잘 챙길 테지만 이건 꼭 챙겨야 된다 라는 약품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알레르기 약이에요. 자, 아무래도 자기가 생활하던 곳과 전혀 다른 곳이다 보니까 뭐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약은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 자외선이 엄청나게 세요. 과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10배가 되는 선크림을 발라도 몸이 타들어가요. 뻘겋게. 알로에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제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피부질환 연고 이것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피부질환 연고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라는 뭐 에스로반이라는 연고가 있는데 이거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꼭 이 제품 아니더라도 뭐 좋은 피부질환 연고가 있으면은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비스콘, 위산액 뭐 이런 거 밥 바로 먹고 막 수영하다 보면은 위액이 올라온다든지 뭔가 소화가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소화제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위산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올 때 그때 개비스콘 저도 실제로 거기 가서 그런 증상이 나서 먹어서 호전이 됐습니다. 개비스콘 꼭 챙기시고 데일밴드인데 그냥 밴드 말고 방수밴드 이것도 꼭 챙기시면 유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기약에 관련된 건 다 챙기세요. 모기 기피제
모기 물린 다음에 뭐 바르는 그런 거, 모기약에 관련된 건 좀 많이 챙기시면 유용해요. 모기가 굉장히 세요. 모기 한번 물리면 무슨 벌 쏘인 것처럼 막 부어오르거든요. 근데 꼭 챙겨가서 안 바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꼭 바르고 생활을 하세요. 저도 모기를 많이 물렸는데 동남아는 지카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알레르기약, 알로에, 소화제, 그리고 피부질환 연고, 게비스콘, 방스밴드, 그 다음에 모기약, 기피제부터 시작을 해서 발린데 바르는 것까지, 물린데 바르는 것까지, 이렇게는 꼭 챙기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로밍이 있는데 와이파이든 각 통신사의 로밍이든 굉장히 느려요. 어떤 걸 쓰시든지 느려요. 뭐 유심을 하셔도 느릴 거고, 와이파이를 하셔도 느리고, 와이파이를 대여해도 느리고, 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굉장히 느려요. 근데 어차피 다 느린 거 저는 로밍을 선택을 했거든요. SK 같은 경우에 아시아 프리패스라고 5일 동안 동남아에서 머물 거라면은 25,000원에 자동 로밍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귀찮아요. 가서 뭐 현지에서 유심을 사서 유심을 끼우고 그렇게 새로 개통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와이파이로 뭐 빌려가서 LTE는 완전히 꺼버리고 와이파이만 이용을 한다든지, 솔직히 이런 것들은 저는 불편해서 출국하기 전에 꺼놓고 도착해서 키면은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있는, 뭐 그래봤자 가격이 1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는 솔직히 돈을 아끼진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했었고, 선택은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은 와이파이가 됐건 유심이 됐건 로밍이 됐건 어차피 다 느리다는 거, 굉장히 느려요. 물론 호텔에 와이파이를 쓰면은 빠를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필리핀은 필리핀어가 따로 있지만은 영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솔직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닌데 가면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다 되거든요. 걔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나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하다 보면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게다가 한국말을 꽤 잘해요, 걔들도. 그래서 어떨 때는 굳이 영어가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기본적인 영어 단어, 뭐 중학교 영어 정도만 아신다 그러면은 여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번역기 중에 파파고라고 있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번역기들보다는 가장 잘 번역을 해주고, 또 통신이 잘 안 돼서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가셔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물을 때 직접적으로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거죠, 캡처했는 거를.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도 없고,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나라 친구들이 영어를 할 때는 좀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발음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영어 문화권의 나라보다 좀 더 많이 굴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It smell like this. Thank you. Good to see you. 처음에만 잘 버티면 돼. Maybe you like to party tonight. Party tonight? Yeah. Where? The biggest club here in the Boracay is Boracay? Club Galaxy. Galaxy? Yeah. Tonight? Yeah, tonight. How many time? How time? What time? Started for 9:30. 9:30? Yeah. Really? 10분 뒤에. Where is Galaxy? 아니 저기 어제 디몬 앞에 갤럭시 광고하고 있었어. Dimol. 표지판 들고 있었어. But you need 진짜? to. Later, my friend, I'm going to drive you. Going there. Oh, really? Yeah, I assist you there. 태워준다는데? I give you only my motorbike. 어? 150 for 2 person. 그것도 자세히 잘 들어보면은 나중에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공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서울이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뭐 지방에서 가시는 분들,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타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건 솔직히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버스를 선택하느냐 자차를 끌고 가느냐, 비용에 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리무진 버스 이용료가 한 사람당 편도가 34,000원인가 35,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왕복 비용이 거진
75,000원 정도. 그래서 만약 4명이 리무진 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왕복 비용으로만 거의 30만원이 드는데, 저희도 이번에 4명이 갔다 왔거든요. 4명이 갔다 왔는데 저희는 일부러 제 차를 끌고 갔어요. 총 비용이 많게 잡아서, 넉넉하게 잡아서 15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거의 반값이죠. 장단점이 있어요. 자차를 끌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갈 때는 모르겠는데, 갈 때는 어떻게든 가는데 올 때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졸음운전이 위험하니까 휴게소에서 잠도 자다가 오고 막 이래서 거의 뭐 대구까지 오는데 4시간 반 정도가 걸렸죠. 근데 이런 게 상관없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자차를 끌고 가는 게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니까 자차를 끌고 가시고요. 혹시 이런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덜겠다 싶으면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두 분에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두 분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시면은 솔직히 버스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보라카이라는 곳 자체가 깔리보 공항에서 내려서 또 들어가는 데까지만 그 여정이 거의 3시간이 넉넉하게 잡아서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4시간을 운전해서 간 다음에 거기서 한 2시간을 대기를 하겠죠. 그리고 비행기를 또 4시간을 타고 가서 깔리보 공항에 도착을 한 다음에 또 3시간 정도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 과정이 총 10시간 이상을 잡아먹어요. 근데 그 피곤함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서 만약 가신다 그러면은 버스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여러 명이 가신다 그러면은 싼 거는 아무래도 자차를 끌고 가는 게 싸지만은 피곤함을 덜고 싶으면은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 보면은 솔직히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 그런 경기도 쪽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긴 해요, 솔직히. 자, 만약에 차를 끌고 간다. 차를 끌고 가면은 주차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막상 인천공항 쪽에 가시면 뭐 주차 대행한다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돈을 받아 처먹어도 얼마나 받아 처먹는지 돈을 엄청나게 불러요. 뭐 4만원, 5만원 부를 때도 있고 추워 죽겠는데 차에서 바로 내려서 공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다시 공항까지 가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더운 나라로 놀러 가는 거다 보니까 저는 자켓도 안 가지고 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주차 대행을 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들이 뭐 셔틀버스는 6시부터 다닌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4시부터도 운행을 하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천공항 주차장이라고 쳤는데 만차라고 돼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세요. 빈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빈자리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셔틀 운행을 합니다. 제가 셔틀 운행표를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여기서 대놓으실 때 셔틀버스가 서는 정류장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시면은 각 주차장마다 셔틀버스가 서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까운 곳으로 주차를 하세요. 저도 운 좋게 그런 자리가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얇은 옷차림으로 셔틀버스가 서는 곳으로 가서 셔틀버스를 기다렸다가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시면 됩니다. 별로 안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공항 가까운 곳에서 일행들을 내려주고, 저가 항공 비행사는 이제 1주차장이고요. 셔틀버스가 서는 가까운 지점에 주차를 한 다음에 4시부터 운행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차를 한 다음에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추워요. 얇은 옷을 입었어도 잠깐 추울 뿐이지 하나도 안 추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차 대행 서비스 그 조금 편하자고 그 아까운 돈 쓰지 마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주차장에서 셔틀버스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뭐 돈 남아 돈다 그러면 그런 거 쓰시고, 저희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간편하게 셀프로 주차장으로 직접 향해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경차라 그러면 혜택이 많아요.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주차비도 50%, 5박 동안 6만원 나올 주차비를 저는 24,000원인가? 그렇게 내고 왔고, 여러모로 4명 이상이 여행을 한다 그러면 차를 끌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다만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페소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계산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100페소가 있어요. 자, 100페소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0을 붙이세요. 자, 그럼 100페소가 있는데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얼마지? 자, 곱하기 2를 하면은 200이 되죠. 그 200에서 0을 더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100페소가 2,000원인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나가요. 그런 거 떼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곱하기 2를 하고 0을 붙이시면 돼요. 500페소다. 곱하기 2 하면 얼마다? 2, 5, 10. 1000이죠? 1000에서 0을 붙이면 돼요. 그럼 만원이에요. 500페소가 만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11,000원 정도인데,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몇백원 뗀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큰 단위로 올라갔을 때 뭐 2,000페소, 3,000페소 올라가면은 그때는 뭐 5,000원을 더 붙인다든지 아니면 계산기 두드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쉬운 방법은 그냥 곱하기 2에서 0을 붙이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라카이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일단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부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라카이에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 여행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남들이 말하지 않는 남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유용했다 그러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